안녕하세요. 미국생활 101 채널입니다. 오늘은 10월 19일 주식 장기 보유 세금 혜택 반대 공식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기에 앞서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한국의 어떤 특정 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영상이 한국 주식은 별로다, 미국 주식이 좋다 권장하는 영상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마음에 두시고 이 영상을 시청하면 되겠습니다. 10월 19일에 이러한 기사들이 났습니다. 여당에서 주식 장기 보유 세금 혜택, 기재부는 반대한다. 참고로 기재부는 기획재정부입니다. 그리고 정부 주식 장기 투자 감세 반대 공식화, 여당과도 마찰 빚는 기재부, 재정 문제 강경해진 이유는, 이러한 기사들을 봤는데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도 이러한 토픽으로 영상을 찍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고, 또 하나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찍으신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거래 위축을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이번에 개정 추진된 소득세법은 투자 기간에 따라서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자라는 게 키포인트고요. 중소기업과 대기업도 이렇게 좀 다르지만 그래도 현행 세율과 차이를 둬서 장기간 보유할 때 세금 혜택을 주자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네 가지 이유를 들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장기 투자 우대 시 자본 동결 효과가 발생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같은 다른 나라들도 장기 보유 인센티브를 시행하지 않는다 라고 대답을 했고, 그리고 조세 회피 관련 제도가 복잡해질 수 있다. 고소득층의 감세 혜택에 크게 귀착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가지고 반박을 했는데요. 과연 그럴까 생각해 볼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세제 혜택을 주어야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투자된 자본이 동결됨이 꼭 나쁜 것일까라는 질문도 제기하게 되고요. 장기 보유 인센티브에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유럽이나 일본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캐피털 게인에 따라서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이 이미 있고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오른쪽 위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IRA나 401k 같은 미국의 은퇴 계좌를 보면은 다 장기 보유 혜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59.5세 이후에 인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 전에 인출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장기 보유 혜택을 지원하고 있고요. 결국에 조세 회피 관련 제도가 복잡해질 수 있다라는 말은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제도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사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네 번째 보면은 고소득층의 감세 혜택에 크게 귀착될 수 있다. 정부는 지금 고소득층의 감세 혜택을 걱정하고 있는데 동시에 무엇을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냐면은 서민들이, 흑수저들이 고소득층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발판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서민들이 착실히 꾸준히 투자를 해서 고소득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은 올해만 봐도 계속해서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제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올 여름에도 양도소득세 관련된 뉴스가 크게 이슈가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2023년 이후부터는 더 세금을 내야 되는 포션이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많아졌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외국인이 팔고 나간 그 자리에 동학 개미들이 사서 메꾸었고 한국 주식시장을 지탱해 주었지만 제도적인 서포트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이렇게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영끌 비투하시는 20대, 30대 분들은 정말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올해 꽤 늘었는데 사실 자산 가치가 여태까지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오를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들지만 실제로 그럴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도적인 제한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이나 이렇게 집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빚내서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주의를 하셨으면 하고요. 그래도 2020년은 투자 관련해서는 전 국민적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고 나아지는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해 봅니다.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주식 양도세 부과가 2천만 원이었는데 그래도 5천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고요. 이러한 인풋들이 있어서 법을 개정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나라나 아니면 정책이나
환경에 제한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투자를 멈출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황이 어떻게든 나빠져도 상승장에서도 아니면 하락장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들은 꾸준히 돈을 벌고, 그 돈을 버는 사람들을 자세히 볼 때 인내로 꾸준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시든 미국에 계시든 한국 주식을 하든 미국 주식을 하든 정말 롱텀으로 투자를 한다면은 제도적인 제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